뭐 온도, 질량, 밀도 이런 거 아닐까요? 자, 뭐냐면, 맞아. 표면 온도. 그 다음에 별의 광도, 크기. 자, 이런 것들이 이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별의 색과 표면 온도가 나오지. 그치?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별의 색을 결정하는 건 뭐다? 바로 표면 온도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우선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보자. 별의 복사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자, 흑체 복사라고 해서, 자, 얘는 흡수한 모든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물체, 가상적인 물체야. 이거를 흑체 복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별의 물리량을 볼 때는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거든. 그 그래프가 플랑크 곡선이라 그래서, 자, 가로축은 파장과 최대 에너지 값에 대한 그래프, 자, 또는 표면 온도까지도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플랑크 곡선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플랑크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 자, X축은 파장값이 나오고, 자, Y축은 에너지 세기.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플랑크 곡선이야. 자, 이렇게 또 하나가 나왔다고 보자. T1, T2라고 할 때. 자,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법칙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빈의 변위의 법칙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 빈의 변위의 법칙은 뭐냐면, 최대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야. 자, 그래서 람다 맥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최대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 값이야. 그랬을 때 T분의 A 값으로 표현이 돼요. 자, 여기서 A는 상수고 T는 표면 온도야. 자, 그랬을 때, 자, 위에 그래프에서 요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0.5 마이크로미터.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해보면은, 자, T1 대 T2는 온도가 몇 대 몇이 되겠니? 20대 1이요. 그렇지, 20 대 1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빈의 변이의 법칙이에요. 이 빈의 변이의 법칙은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별의 표면 온도와 색에서, 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무슨 색을 띈다? 푸른색이요. 높을수록 푸른색. 그 다음에 낮을수록 붉은색을 떼요. 그러니까 결국은 별의 색을 결정하는 건 표면 온도다 이런 얘기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의 밝기를 따질 때 색지수와 표면 온도가 또 나오는데, 자, 요것도 또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색지수가 뭐냐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색지수라고 하는 거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값이다.
자, 요거를 색지수로 따져. 자, 그랬을 때, 자, 사진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진으로 찍은 밝기예요. 안시 등급은 육안으로 본 밝기야. 자, 그랬을 때, 자, 등급으로 표현됐으니까,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낮을수록 어떻지? 밝아요. 밝다야, 등급은. 자, 이걸 우리는 색지수로 사용을 해요. 이해됐니? 네. 자, 그랬을 때 사진 등급은 무슨 색에 민감하냐면 푸른색에 민감해요. 자, 푸른색에 민감하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푸른색 별일수록 밝게 보인다는 얘기야. 사진으로 찍었을 때 밝게 보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시 등급은 노란색에 민감해요. 우리 육안은. 자, 노란색에 민감하니까 노란 별이 밝게 보이겠지. 자, 우리 태양이 있지, 노란색 별이야.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떠 있으면 다른 천체들 절대 안 보이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태양이 육안으로 볼 때 너무 밝게 보이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네. 요거를 우리는 색지수라고 사용을 해. 그래서 이 표면 온도와 색지수를 보면은 자, 요걸 따져보자. 자, 사진 등급 마이너스 안시 등급이라 그랬는데 자, 요게 자, 마이너스가 되려면은 사진 등급은 마이너스고 안시 등급이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나오니?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진 등급으로 볼 때가 밝고 육안으로 볼 때는 어둡게 보인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타나면 이건 고온의 별이에요. 푸른색 별이야. 근데 자, 이게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사진 등급으로 보면 플러스, 즉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진으로 찍어보면 어둡게 보인다야. 그런데 육안으로 보면 밝게 보인다. 이럴 때 플러스가 나오지. 네. 네, 이때를 저온의 별이라고 불러요. 붉은색 별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별의 색지수를 알기 위해서는 사진으로 별을 계속 찍어야지. 네. 근데 우리가 별의 밝기를 따질 때 사진으로 찍고 하는 게 굉장히 귀찮고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뭘 사용하냐면 색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UVV 필터를 이용한 색지수 값이 있어. 자, 그랬을 때 U 필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U 필터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니? 자외선을 통과시킨다 그랬지. 네. 자, 자외선을 통과시킨다. 그러면은 자, 이 U 필터로 볼 때 자외선이 많이 통과될수록 밝은 별이 되겠지. 네. 그렇죠? 그렇죠? 자외선이 많이 방출하는 빛, 방출할수록 밝게 보여요. U 필터로 볼 때. 그런데 자외선은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필터는 B 필터라는 게 있어. 얘는 푸른색을 통과시켜요.
자, 푸른색을 통과시키니까 푸른색이 많이 방출할수록 자, B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가 많아져. 그러면 밝게 보이겠죠? 그치? 네. 그 다음에 V 필터가 있어요. 자, V 필터라고 하는 것은 노란색을 통과시켜. 자, 노란색을 통과시키니까 역시 별이 노란색이 많이 방출될수록 V 필터로 보면 밝게 보이겠지.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B 필터로 본 밝기 마이너스 V 필터로 본 밝기 이 값을 우리는 색지수처럼 사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값일 때는 역시 고온의 별 푸른색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일 때는 저온의 별 붉은색 별을 의미해요. 자, 거기에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을 텐데 자, 한번 보자. 이게 파장값이고 자, 이게 에너지 색이라고 할 때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그랬을 때 자, 이게 B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고 이게 V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라고 해봐. 자, 요게 T1의 별이고 이게 T2의 별일 때 T1의 별은 B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는 이만큼이죠. 네. 아, 자, 요만큼의 에너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넓이로 봐요? 넓이가 바로 통과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넓이. 네.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V 필터를 통과하는 것은 이만큼이 되는 거지. 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B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가 더 많죠. 네. 그러면 B 필터로 보면 밝게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V 필터로 보면 어때? 통과하는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어둡게 보이겠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같이 나오죠. 이해됐지? 잠시만요. 저 방금 살짝 끊겨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어? 살짝 끊겨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다시 주세요. B 필터의 에너지 값에서 V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 값을 뺀 게 마이너스면 B 필터가 밝게 보인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는 고온의 별이 돼. 근데 T2일 때 봐봐. 자, T2일 때는 B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 값은 이만큼이죠. 네. 그 다음에 V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 값은 자, 이만큼이니? 네. 자, 그러니까 어때? B 필터로 보면 에너지 통과량이 적으니까 어둡게 보이는데 V 필터로 보면 통과하는 빛이 많으니까 밝게 보인다는 얘기잖아. 자, 이것도 역시 색지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해됐지? 네. 그래. 자, 그 다음 한 장을 더 넘겨볼까요? 저 자, 물 한 한 장 번만 더 마시고 올게요. 넘겨보면 이제 별의 분광량이 나와. 저 물 한 번만 마시고 될까요? 어? 물 한 번만 마시고 올게요. 물. 물 떠와. 네.
맞습니다. 그래. 자, 별의 분광형과 표면온도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거기에 스펙트럼 종류가 나오지? 자, 연속 스펙트럼. 고온의 광원의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즉 무슨 얘기냐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 고온의 광원이 있으면은 이 고온의 광원에서는 백색광이 나와요. 백색광은 모든 색의 에너지의 빛이 다 있어. 그러면 자, 프리즘 짙게 분광기를 통과했다고 해봐. 그러면 빨강부터 해서 보라색까지 연속으로 다 나오겠죠. 네. 자,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무지개가 가장 대표적인 연속 스펙트럼의 예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자, 밀도가 희박한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이 자,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 자, 얘네는 자,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 밝은 줄무늬의 빛이 나와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고온의 저밀도 기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온의 저밀도 기체에서는 이 기체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빨강과 파랑 빛만 나온다고자. 자, 빨강과 파랑 빛만 방출이 될 때, 자, 분광기를 통과하면은 빨강하고 파랑만 밝게 나타나겠지. 네. 나머지는 색깔이 없어요. 검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자,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이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자, 흡수 스펙트럼은 고온의 빛이 저밀도 저온의 기체를 통과 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에 고온의 광원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모든 빛이 나와요. 근데 이 앞에 저온의 기체가 있어.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빨강하고 파랑만 흡수했다고 해보자. 자, 빨강, 파랑만 흡수하게 되면 자, 요 빛은 빨강, 파랑이 어때? 소실이 됐지? 없어졌지? 자, 그 다음에 분광기를 통과하잖아.
자, 빨강, 파랑만 검게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에서 검은 띠가 나타나요. 자, 요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별의 스펙트럼은 어떤 스펙트럼이냐라고 나와 있죠. 어디요? 자, 별의 스펙트럼 2번. 아, 이거? 아, 네. 자,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며 별마다 흡수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 모든 별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자, 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지, 자, 까닭이 나와 있지? 별의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인 이유가 뭐냐?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별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특정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라고 나와 있죠. 별빛이 대기를 통과 시 특정 에너지가 흡수되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자, 별은 있지. 성분이 거의 비슷한 구조로 돼 있죠.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잖아. 네. 그치? 근데 별마다 흡수 스펙트럼이 다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자, 다른 이유는 거기 뭐라고 나있는지 또 읽어볼까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라고 나와 있잖아. 자,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자, 원소들의 이온화 정도가 달라져요. 자, 이온화는 정도가 다르고 이온화 단계에서 특정한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모든 별의 흡수 스펙트럼이 왜 각각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별의 분광형이 나와 있잖아. 자, 거기 보면 세 번째 이제 별의 분광형. 자,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표면 온도에 따라 7가지로 나눠요. 자, 온도에 따라 어떻게 나누냐면 O, B, A, F, G, K, M으로 분류를 하게 돼 있어. 자, 그런데 O와 M형을 제외하고 0에서 9까지 세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예전에 선생님도 있지, 고등학교 때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어요. O, B, fine, girl, kiss me. 자, O, B, A, F, G, K, M 이런 식으로 자, 이 7단계는 우선 다 외워둬야 돼. 어디가 옷 표면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 그 밑에 스펙트럼이 하나 나와 있는 거 있니?
자, 스펙트럼형의 O, B, A, F, G, K, M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네. O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뭘로 나와 있어? 이렇게. 푸른색. 예? 헬륨 뭐라고요? 2라고 하면 돼요? 헬륨 2로 표현돼 있어요. 그렇지? 네. 자, B에서는 뭐가 가장 높게 나타나니? 헬륨 1이요. 헬륨 1이라고 표현돼 있어. 네. 자, A에서 가장 높은 거 정도는 알아야 돼. A에서는 수소? H1으로 돼 있지. 네. 그 다음에 자, 태양이 G형이거든. 네. 자, 그 다음에 K에서 가장 높은 건 뭐야? 칼슘 2요. 칼슘 2. 자, 그랬을 때 자, 1이 뭐고 2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네. 자, 1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의 흡수선이에요. 자, 원자의 흡수선. 자, 헬륨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헬륨 원자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니? 네. 그리고 수소원이라는 건 수소 원자가 흡수하는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고, 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온의 흡수선이에요. 자,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K에서는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그리고 자, 또 알아야 되는 게 자,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원자가 아닌 분자의 흡수선. 자, 분자의 흡수선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자,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분자의 흡수선이 다양하게 나타나더라. 자, 그래 놓고 이제 외우자. 분자 흡수선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분자라는 거는 O2도 분자죠. 네. 원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는 H2 또는 CO2 이런 것들이 분자잖아. 네. 이런 분자들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다양하게. 여기 그래프에 안 나와 있죠? 여기에 그래프는 안 나와 있어요. 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외우자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 잘 봐봐. 어떻게 외우냐면 자, 푸른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을 써놓고 있지. 그 가운데는 어떻게 쓰냐면 푸른색과 흰색의 가운데 청백색, 흰색과 노란색의 가운데는 황백색, 그 다음에 노란색과 붉은색 가운데가 주황색 이렇게 해서 자, 표면 온도는 자, 선생님처럼 그냥 외워. 5만 절반 2만 5천, 그 다음에 흰색이 반, 그 다음부터 7천, 6천, 5천, 3,500 이런 정도로 외워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광형은 자, 푸른색 별은 표면 온도가 5만 도 이상이야. 자, O, B, A, F, G, K, M 이렇게 외워두면 돼. 네. 됐습니까? 네. 자, 요거는 외우고 그 다음 옆에 자, 이제 별의 광도와 크기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우리가 기본만 오늘 기본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나와 있죠. 기본 지식.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그 설명까지 하고 이 단원 문제를 계속 연속해서 풀 거야. 자, 그러면 기본 지식 먼저 생각해 보자.
자, 우선 거리와 밝기 관계가 있죠. 네. 자, 거리와 밝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자. 어떤 한 점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1m 거리에 면 하나를 세웠다고 보자. 1m. 그러면 요 한 점에서 나온 빛이 요 면에 다 비추지요. 네. 근데 2m의 거리에다가 면을 하나 세웠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요런 면이 생길 거야. 이 면은 앞에 면보다 면적이 몇 배가 되니? 4배요. 자, 그러면 같은 면에 요 면에 입사되는 에너지는 앞에 거의 몇 분의 1이니? 4분의 1? 4분의 1이 되지. 맞아.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래서 자,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걸 먼저 알아두고, 그래서 거리가 2배, 3배, 4배 멀어지면 밝기는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1로 어두워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됐니? 네. 자, 또는 거리가 2배, 3배, 4배 가까워지면 밝기는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으로 밝아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렇죠? 자, 이제 등급을 따질 때 별의 등급이야. 뒤쪽에서도 나오지만 기본을 먼저 배워보자 그랬어. 별의 등급에는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별의 실제 밝기야. 자, 별의 실제 밝기이기 때문에 거리와 관계없이 실제 밝기는 거리와 관계가 없겠죠.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일 뿐이지 그게 어두운 별이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이기 때문에 거리와는 관계가 없어. 근데 기준이 있겠죠. 모든 별을 10파색 위치에 놓고 비교한 밝기라고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밝기가 구별이 되겠지. 네. 이게 절대 등급이에요. 근데 세 번째,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겉보기 등급은 육안으로 본 밝기야. 자, 거리가 멀면은 어둡게 보이겠죠? 네. 이렇게 밝게 보인다 또는 어둡게 보인다라고 할 때 쓰는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6등급은 1등급보다 100배 어둡다. 이걸 거꾸로 쓸까요? 자, 1등급은 6등급보다 100배 밝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라고 할 때 요 각각의 등급의 간격을 X배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x의 5제곱이 100배 이런 뜻이죠? 네. 자, 5등급 차이는 100배 밝다라고 했으니까 x의 5승은 100배가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이 x를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자, x는 약 2.5가 나와요. 자, 그럼 봐봐. 등급차와 밝기차 따질 때 등급차가 1등급 차다 그러면 2.5에 1승이니까 2.5배죠? 네. 2등급 차는 2.5의 제곱이면 6.25배예요. 3등급은 2.5의 3승 16배 차이. 4등급은 2.5의 4승 40배. 5등급 차는 2.5의 5승에서 100배 이렇게 나와. 자, 요 숫자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유리해. 시험을 볼 때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급은 낮을수록 밝구나라는 걸 여기에서 알 수가 있지. 네. 자, 그러면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의 관계에서 거리지수라는 게 있어. 거리지수는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을 우리가 거리지수로 하는데 스몰 m은 겉보기 등급, 라지 m은 절대 등급이에요. 자, 요게 0일 때는 10파섹 위치의 별이야. 10파섹의 별. 그런데 자, 요걸 는이라고 해볼까요? 는 같다. 그 다음에 자, 이게 0보다 크면은 10파섹 바깥별이 되고 이게 0보다 작으면은 10파섹 안쪽 별이에요. 저 거꾸로 쓰신 거 아니에요? 어? 아닌가? 아, 거꾸로 썼지. 0보다 크면이라 그랬는데 0보다 작게 했네 여기서.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이야.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이걸 설명하고 나서 몇 개 예를 한번 들어봐 줄 테니까 문제가 풀리는지 보자. 요게 지구가 있어. 자, 여기가 10파섹 위치야. 자, 그런데 밝기가 같은 세별이에요. 여기서는. 밝기가 같은 세 별이 이렇게 있어. A, B, C가 있다고. 자, 그러면 밝기가 실제로 같은 세별이야. 그러면 절대 등급은 같은 거죠. 그치? 자, 그랬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 하면 누구겠니? A요. 그래, A가 겉보기 등급은 숫자가 밝게 보이니까 낮은데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이렇게 멀리 갖다 놔야지. 네. 그러면 절대 등급은 어두워지니까 숫자가 높아지지. 네. 그래서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의 숫자가 더 커져요. 그러면 10파섹 안쪽 별이야. 자, 그러면 겉보기 등급은 낮고 절대 등급은 숫자가 높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어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네. 마이너스 값이 나와. 그리고 B에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바로 10파섹이니까 절대 등급하고 같지요? 네. 이럴 때가 10파섹 별이야. 근데 우리가 볼 때 C는 가장 어둡게 보인다야. 그러면 겉보기 등급은 숫자가 커.
근데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가깝게 가져와야 돼. 그러면 절대 등급 숫자는 낮아져. 이런 관계가 있죠? 네. 그러면 10파색 바깥별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자, 얘를 하나 내보자. 자, 겉보기 등급이 자, 5등급인 별이 100파색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이 별의 절대 등급은 몇 등급일까? 몇 등급이니? 알 수 있어요? 자, 잘 안 풀려? 자, 지금 10파색이고 여기가 100파색이라고. 자, 100파색에 있는 별이 5등급으로 보이지? 네. 자, 5등급인 별을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10파색으로 몇 배 가까워져? 10배 가까워지죠? 네. 그래, 거리가 10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은 몇 배 밝아져? 100배? 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100배 밝아짐이지. 네. 100배는 몇 등급 차이야? 아, 5등급 차이죠? 네. 5등급 낮아지만이야. 5등급 낮아지니까 얘는 몇 등급이 돼? 0등급. 그렇지, 0등급이 되잖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 예를 들어주냐면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하잖아. 그러면 뒤쪽에서 나와. 우리가 태양과 절대 등급을 비교해서 태양보다 몇 배나 밝은지를 계산할 수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태양은 지금 현재 광도가 다 계산이 돼 있거든. 네. 1초에 얼마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지 이게 다 계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해놓고 이 절대 등급을 태양과 비교해서 태양보다 크기가 몇 배나 크고 그 다음에 광도는 몇 배나 클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하나만 더 풀어볼까? 잠시만요. 음. 네. 자, 하나만 더 풀어보자. 이렇게 해보자. 자, 4파색 위치의 별이 자, 3등급으로 보일 때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냐? 자, 그러면 이 별도 구할 수 있을까? 하나가 구해봐. 얼마가 되는지.
못 구하겠는데요. 못 구하겠어? 네, 아, 선생님 쉽게 얘기해 줄 테니까 봐. 여기서 절대 등급을 18색으로 옮겨야 되지. 네, 자, 그러면은 거리는 2.5배 멀어지지. 네, 그러면 2.5 제곱배 밝아지죠. 어두워지죠. 네, 맞니? 2.5의 제곱배 어둡잖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해 네. 안 돼? 잠시만요. 어, 2.5, 4파색에서 18색으로 2.5배 멀어지잖아. 원래 있던 별에. 네네네, 그러면 2.5의 제곱배 어두워지잖아. 네, 2.5의 제곱배는 2등급 차지. 네. 2등급 커진다잖아. 2등급 커진다. 그, 어, 저게 아까 등급차하고 밝기차 얘기했잖아. 1등급 간격이 2.5배라고. 네. 그러면 2.5 커지니까 5등급이지. 아, 자, 이렇게 우리가 왜 이 절대 등급을 알아내냐고?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걸 알아낸 다음에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내서 태양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면 태양보다 몇 배 밝은지 또는 에너지가 얼마나 방출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네. 그걸 알기 위해